현장에서 이제 도민들 많이 만나실 테잖아요. 도민들의 목소리도 직접 많이 들으실 텐데, 네. 들으면서 이건 정말 실현시키고 싶다 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기억에 남는 좀 사례 공유해 주신다면요. 청년 예술인들과의 모임이었어요. 청년 예술인 페스티벌을 기획했습니다. 네. 이제 예술인 기회소득을 경기도가 최초로 도입했고, 어떤 예술인들에게 150만 원의 현물 지원이지만 이런 예술인 공연과 어떤 이런 성과로 또 이게 증빙해내면서 선순환이죠. 단순히 현물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어떤 그것을 문화향유로 도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그래서 그 청년들이 다 모여서 페스티벌을 기획해서 도민들에게 또 공연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행사였는데, 하는 예술인들도 또 그걸 보러 오는 주민들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사회적 가치를 인정해줬다라는 어떤 고마움, 국가가 우리 청년 예술인들을 버리지 않는구나. 늘 예술인들은 배고파야 된다는 게 있잖아요. 근데 돈을 어느 정도 지원해서 그런 걸 느끼는 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인정해 줬다라는 굉장히 그런 자긍심이 있고 그걸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이런 정말 뭐 어떤 흥행을 하는 예술 무대도 만들 필요도 있지만 이렇게 자라나는 우리 청년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도 많이 늘려야 되겠다, 이런 고민들도 있고, 또 하나는 또 장애인 오케스트라도 최초로 또 출범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에 한 2, 3회씩 같이 훈련도 하고 연습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공연을 또 하는데 정말로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술은 하나의 직업이기도 하지만 삶이고 재활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문화예술이라는 게 어떤 차이가 차별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장애인분들에게 체육 활동도 마찬가지고, 네. 또 남부 북부에도 조금은 편차가 심했었는데 어떤 북부 체육회라든가 또 북부의 어떤 공연 기회를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또 이런 간격도 좀 좁히고 의미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다, 자평합니다. 네, 이제 장애인 이야기 해주시면서 이제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해 주셨는데, 체육 분야에서 특히 이제 공정한 환경 조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네, 말씀하신 여성, 청소년, 장애인 네. 체육 활동에 대해서 소외되기 쉬운 분야, 이런 쪽에도 이제 관심이 많으실 텐데, 지금까지 좀 어떤 변화를 일으키셨고 어떤 점이 좀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시나요? 체육 분야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체육과 비장애인 체육의 편차가 너무 커요. 예산부터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해서 왜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면 회원수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치를 두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들에겐 삶이고 복지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체육회도 북부 체육회를 개선했습니다. 네. 그래서 남북부의 편차가 일단 이루어지지 않게 했고요. 그다음 체육 문화 예술 활동을 저희가 청소년들까지 해서 의무로 규정했어요. 저희 조례로. 맨날 입시와 대학 경쟁 사회에 청소년들이 굉장히 행복 지수가 떨어지고 자살률이 많이 높아지는데, 이제는 하나의 당당한 권리로서 명시를 해놨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들도 당당히 놀 권리죠. 즐길 권리, 문화를 향유할 권리로서 이제 차원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냥 너희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여기 보내줄게, 이런 게 아니에요. 청소년 분들도 도민들도 당당한 권리다. 그래서 아마 공공기관에서의 사업액들이 3년 동안 굉장히 많이 증대됐고, 그래서 어떤 특정 장소에서 열리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찾아가게끔 다 만들었어요. 왜냐면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이런 정보에 이렇게 좀 정보 접근에 부담을 많이 느끼시니까 네. 모르시잖아요. 그런 건 찾아가서. 또 아파트의 커뮤니티 차원, 작게는 또 어디에 단체 차원도 이런 것들과 콜라보를 같이 할 수 있게 그렇게 많이 세팅을 해놔서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17개 시도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와요. 문광부에서도 걷주라는 건데요. 걷고 체육 활동을 하면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환산해주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그걸 오히려 문광부가 벤치마킹해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평소에 청년 문화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하신 말씀 중에서 예술도 결국은 생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가장 인상이 깊더라고요. 네. 저도 대중문화 예술을 하는 입장으로서 정말 공감이 많이 됐는데요. 그렇게 청년 예술인들을 위한 많은 도움도 많이 주고 계시다고요. 네, 이게 패키지가 쭉 있어요. 그러니까 창작 지원부터 제작부터 유통까지를 이제는 한 패키지로 쭉 묶어서 콘텐츠 진흥원 사업의 G 크리에이터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유명한 유튜버들도 있지만 정말 이제 작게 노력하는 그 유튜버들의 콘텐츠부터 제작 지원부터 유통까지를 또 도와주는, 그래서 그것을 오프라인으로 한 페스티벌로 열어서 또 도민에게 이렇게 선보일 기회도 주고, 또 해외 바이어들을 초청해서 또 투자도 같이 연결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무대와 기회장에 설 수 있게끔 좀 많이 만들어주자. 그냥 현금 지원으로 얼마를 소정을 주고 이걸 했다 그러는 게 아니라 그들의 역량을 키워주는 거죠. 어떤 무대에 설 수 있게. 그래서 이게 흔히 말하는 지원 정책이라고 그러면 청년들하고 이렇게 미스매칭이 많이 나요. 청년들이 실제 하고 싶은 무대, 어떤 그런 컨텐츠들과 관해서 하는 지원해 주는 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간극을 좁히게끔 이런 거에 좀 방점을 두고 있고 생계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역량을 늘리는 것, 그러니까 생계를 모든 각 분야의 어떤 생계를 지원할 수 없어요. 감당할 수도 없고 다만 그런 역량과 가치를 계속 개발해서 무대에 세워주는 역할을 이제는 관이해야 한다, 의회가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와 체육만큼이나 관광도 도민의 삶과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주잖아요. 근데 위원장님께서는 경기도만의 관광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요. 네, 이 평화 경제의 상징이 될 수 있죠. 우리가 접경 지역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양, 파주, 그다음 뭐 의정부 뭐 이런 북부 벨트권이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공약이었어요. 우리 K 컬처 관광 벨트, 관광 특구의 중심에 경기 북부가 서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제 문화예술이 단순히 문화예술이 아니라 이제는 최첨단 산업, 이제 소프트 파워와 결합이 됩니다. 유통으로 되게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AI부터 해서 우리가 각종 SNS에 많이 유통을 하는데 경기 남부권이 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그런 산업벨트, 판교. 그래갖고 이렇게 어떤 AI나 이런 컨텐츠들을 생산해내고 또 문화예술의 내용들을 생산해내서 이게 남북부가 맞물려서 어떻게 보면 문화 수도가 될 수 있겠다, 경기도가. 그래서 늘 관광산업에서도 제가 남부 쪽에도 수원 화성을 비롯한 여러 가지 관광 컨텐츠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2박 3일 패키지 상품으로 해서 벨트처럼 연결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 출신 대통령이 나오신 만큼 아마 대폭적인 그런 투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최선을 네. 다해볼 생각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들썩들썩 기대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장수성 인민대표회의 외사위원회와 정책 간담회를 가지셨다고요. 네. 어떤 이야기들이 좀 오갔나요? 장수성이면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한 인구가 한 8,700만 정도. 와, 네, 그래서요. 거기에 이제 난징 항공우주예술대학교 거기에 이제 문화예술 교류 협약을 맺은 거죠. 이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 각 지방정부 최대 지방정부대 지방정부끼리의 이 협약인데 확실히 이제 한한령이 해제되면서 중국과의 교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활성화될 조짐입니다. 그래서 같이 교류를 하고 인적 자원 교류부터 기술 지원 교류, 그 다음에 어떤 거점 플랫폼을 서로 건설하면서 어떻게 보면 활발한 물꼬를 트자 이런 내용들이 같이 들어가 있었어서 거기에 또 외사성이 나오셨어요. 장수성의 외사성 위원장이 나오실 정도로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관계자들이. 이 정도로 관심이 막대했구나. 네. 그래서 또 그 이튿날에는 또 베트남, 뭐 인도 뭐 이렇게 각국이 함께하는 문화 포럼, 문화 다양성 포럼도 했거든요. 이제는 좀 문화가 어떤 성별과 지역을 초월한 게 아니라 국가 간의 경계를 허무는 이런 역할을 문화가 가장 잘 해내기 때문에 아마 한국의 이런 아까 대중문화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그분들도 항상 그 한국의 대중문화를 많이 언급하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당사자들에 대한 어떤 저작권과 가치 보호도 해야 되고 이런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또 하나의 청사진을 그려보고 왔습니다.